추운 날씨에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일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완전 한겨울은 아니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10월이라고 하더라도 바닷물은 굉장히 찹니다. 아하. 그래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일 수 있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경남 거제의 한 바닷가를 비추는 CCTV 영상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어허, 네.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네, 대낮에 한 수변공원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더니 직접 난간을 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머나. 어디로 가려는 걸까? 직접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하는 모습까지도 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옷도 다 벗고 있는 상태고 네. 구명조끼나 튜브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이 남성 모습인데요. 네. 이 남성 정말 안타깝게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CCTV 화면을 보면 지금 어두컴컴한 저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환한 대낮 시간에 근데 주변에 보면 인적은 드문 것 같은데 무슨 구명조끼 같은 게 없는 상황 같아요. 네, 구명조끼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든다. 이거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석연치 않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남성의 행적을 쫓아봤습니다. 아하. 확인해봤더니 이 남성 사건 전날 밤 바다로 향하기 직전에 한 식당에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 사람을 포함한 3명이 무려 소주 22병을 마셨습니다. 네? 당연히 만취 상태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익사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일인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하. 걸까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무언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건에는 알고 보니 아주 큰 반전이 있었는데 네. 인근 식당 CCTV에 그 의문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 저렇게 일어나죠. 네. 그다음에 허리를 깊게 숙인 채 다른 남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남성 머리를 연신 조아리기도 하는데요.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밤새 술을 마신 건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CCTV 영상을 봐도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포착이 돼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이고 왜 바다에 뛰어든 건지 정말 충격적인 전말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나. CCTV에는 남성이 직접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행동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건데요. 지금 CCTV에 보이는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 있죠? 네. 40대 남성입니다. 바로 이 4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해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 두 사람은 6년 전에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수영을 강요한 이 40대 남성은 평소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고 겁을 줬고 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기 전날에도 경남 거제로 피해자를 불러서 강제로 밤새 술을 마시게 했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는 그 명령대로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고요. 어머나. 파도에 휩쓸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금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천연 공노할 짓을 시킨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다에 뛰어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전에 다른 일도 또 있었어요. 뭔데요? 잠을 못 자게 해요. 세상에.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데려가서는 신체를 억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라고.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세상에.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는요. 피해자에게 약 17km 정도 5시간 넘게 걷게 해요. 세상에.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왜냐하면 걷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머나. 도로명을 찍어서 보내라. 휴대전화로. 세상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해서 일상을 보고받고 범행을 숨기는 치밀함까지 보여줬고요. 네.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조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폭도 아니에요. 허허. 그냥 일반 남성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이 사람이요. 부산과 거제도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이 남성한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가혹행위고 네.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 남성, 지금 사망한 남성은 한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무서워서 이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본인이 이 사람이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는데 문제는 이게 사건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익사로 처리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네. 혼자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하, 찍혔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의심을 가지고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웬 남성이 뭔가 윗옷을 벗고 바닷속, 차디찬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모습, 안전 구조 장비도 없이 뛰어드는 모습. 그런데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익사로 의심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경찰이 의구심을 갖고 나중에 찾아낸 거였어요. 그러면 왜 경찰은 어떤 대목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안을 해보니까 왼쪽 눈에 뭐 멍이 좀 들어있었고 그 이후에 다음날 나머지 일행 2명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약 한 10일 전에 스파링을 했었다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신 분은 100% 정상적인 보행조차도 좀 어렵고 음주하고 상관없이 좀 기력이 좀 많이 없어 보이시는 상황이었고요. 세상에 지금요 스파링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 뭔가 지금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흘러갔던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피해자가요, 그 바닷속에 들어간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허.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었던 건데요. 세상에. 이 피해자들끼리 서열을 가려라 이런 이유로 스파링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머나.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싸움을 보통 위험하게 붙인 게 지금 아니라 저런 식으로 붙였나요? 어머. 맞습니다. 그 어머, 세상에. 한 명이 지금 실신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나. 근데 이게 한 번만 실신한 게 아니고 2022년 7월에도 실신하고 작년 10월에도 실신해서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스파링 그때 지금 실시해서 실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둘을 싸움을 붙인 거예요. 어허. 그리고 돈까지 빼앗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2021년부터 돈을 빼앗은 건데 이 피해자 2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현금을 내놔라 이렇게 뺏기 시작을 했다고 세상에. 하고요. 심지어 작년 4월쯤에는 아예 이 기초생활수급비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서 본인이 직접 이 카드로 현금 수천만 원을 인출해가는 행위까지 저지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기 유흥비를 갚겠다. 자기는 흥청망청 쓴 돈을 갚겠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세상에. 뺏은 거예요. 심지어 돈이 없을 때는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 수입을 모두 다 이 가해자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도록 억지로 강요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의지할 가족이 없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이런 피해자들의 처지를 노린 악행을 저질러 온 겁니다. 세상에 이 남성, 이 못된 남성의 명령을 그러면 피해자는 왜 거부할 수 없었던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서열이 없다고 그 둘이 스파링을 시키고 처음에는 머뭇거렸더만 둘이 안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결국 못된 죄악은요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피해자를 상대로 못된 악행을 저질렀던 저 남성은요 지금 과실치사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의 응징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